내가 어떻게 에어프랑스 승무원이 된 건지 잊었어? 샤를드골 공항에선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다들 가던 길을 멈추고 넋을 잃고 쳐다보게 된다고.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이제 저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고 미소 지으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감동 주파수 채널 작가 수희입니다. 오늘도 행복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공사 에어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루이즈라고 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프랑스 파리에서 나고 자라 에펠탑 앞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에펠탑 광장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무역업을 크게 하시는 가문에서 태어나다 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유럽 전역을 여행 다니며 많은 경험을 했죠. 그때마다 비행기가 샤를드골 공항을 이륙해 창문 밖으로 보는 광경은 굉장했습니다. 특히 낮에는 우아하고 밤에는 화려한 느낌의 에펠탑이 유독 더 아름다웠어요. 그때 전 결심했어요. 이렇게나 아름다운 광경을 오래오래 보고 싶다고. 또 부모님과의 잦은 여행으로 인해 비행기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승무원이 되는 꿈은 저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어른이 되어 에어 프랑스의 승무원이 되었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았지만 현실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착륙 때 멋진 에펠탑을 보고 다양한 나라의 고객들을 만난다는 게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에어프랑스와 샤를드골 공항인 만큼 가끔은 힘들고 속상한 일들도 생겼어요. 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예전보다 아시아 국적의 승객분들의 유럽 여행이 많아져 승객 리스트에는 중국, 일본 등의 국적의 승객의 비중이 높은 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날은 평소보다 더욱 긴장하고 일을 했답니다. 제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된 이후에는 몇 번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모든 게 평범했던 어느 날, 그날의 비행은 정말 기쁨과 분노를 모두 경험하고 느낀 날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동료인 마를린과 에어프랑스의 승객들을 맞이할 막바지 비행기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장인 로즈 선배가 저희에게 다가와 살짝 미소를 띠며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늘 탑승 고객 프로파일링을 보니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인 승객 비중이 높다는 거였어요. 물론 젠틀하게 비행기를 이용해 주시는 승객분들도 너무 많지만 정말 가끔 승무원을 그만두어야 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그때는 중국 승객들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죠. 더군다나 비슷한 경험이 있는 제 동료 마를린 또한 잠시 표정이 굳어지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린 동시에 웃으며 사무장인 로즈에게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며 함께 힘내보자고 서로를 응원했어요. 잠시 후 승객들이 밀물이 들어오듯 게이트를 통해 비행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를리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승객들이 차차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며 비행기에는 여행의 설렘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저 바깥에서 서로 싸우는 듯한 목소리가 점차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훔칫 놀랐지만 당황하는 표정을 숨기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게이트 쪽을 바라보았죠. 다행히도 누군가가 싸우는 게 아닌 20명 정도의 중국인 승객들이 탑승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와 마를리는 크게 심호흡을 가다듬고 중국인 승객들은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중국인 승객들 중 일부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며 좌석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것 같았어요. 가끔 항공기의 기종이 변경되거나 이슈가 있어 항공사에서 승객의 좌석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는 있지만 마치 기차나 입석 버스를 타는 것처럼 승객이 임의로 자리를 변경하는 건 흔한 경우가 아니니까요. 전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일부 승객은 불어나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마를린이 나타나 주의사항과 기내 에티켓을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드디어 승객들 모두 자리에 앉고 안내 방송도 끝나 이륙할 수 있었죠. 뭔가 불편하다는 듯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다른 승객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이륙에 한몫한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행기가 안전고도에 왔을 때 다른 동료들과 기내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던 중 잊지 못할 사건이 터졌답니다. 그 사건은 저와 동료들 모두에게 유독 중국인 승객이라면 치를 떨게 된 사건이었어요.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며 제발 말려달라고 했어요. 함께 가 보니 그분 뒷자리엔 중국인 승객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중국인 승객분들은 기내식과 함께 제공되는 와인을 많이 마신 듯 했고
너무나 시끄럽게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에티켓을 설명하는데 가까워질수록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보니 두 분 모두 신발을 벗고 있더라고요.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쾌한 냄새를 느꼈지만 냄새의 근원지가 승객인 줄은 정말 몰랐죠. 불편을 호소하던 승객도 저를 보며 난처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저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중국 남자 승객분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비싼 브랜드의 옷과 시계 등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깔끔했지만 풍겨오는 발냄새의 악취와 귀가 먹먹할 정도의 큰 목소리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 주변의 승객 모두를 한번 둘러보니 이미 기내식은 포기하고 짜증과 체념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신발 착용과 작은 소리의 대화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그 승객의 경악할 만한 대답과 허무맹랑한 요구뿐이었어요. 퍼스트 클래스로 자리를 업그레이드해주면 다시 신발도 신고 작은 소리로 대화하겠다며 웃으셨어요. 저희 에어프랑스 항공은 승객에게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협조하려고 하지만 이미 모든 승객의 좌석 체크가 끝났고 환자나 기체 결함 등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지만 불편함에 몸서리치고 있는 다른 승객들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확인해 보겠다며 사무장인 로즈를 얼른 찾아갔어요. 벙크 ES에서 쉬고 있던 로즈에게 상황을 전달하니 마침 비상 호출을 받아 나와 보려 했다고 했죠. 로즈가 쉬던 벙크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까지 기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응급상황 대응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들이 고되고 긴 비행시간 동안 필수인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에요. 크로레스트 컴파트먼트 혹은 벙크라고 하죠. 일반 승객은 볼 수 없는 이 비밀 공간의 구조는 보통 비행기 앞쪽, 뒤쪽 혹은 기내 선반 위에 있어요. 좁은 계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내부에는 1인용 침대가 10개 정도 마련되어 있죠. 승무원들은 이곳에서 교대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죠. 로즈는 탑승할 때부터 감기 기운 때문인지 모든 고객들의 탑승 확인이 마무리된 후 바로 쉬고 있었답니다. 로즈는 긴 갈색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묶어 올리며 저에게 말했어요. 루이즈, 마를린을 중국인 승객이 있는 그쪽으로 호출해줘. 저는 소란을 키우는 것 같아 의아했지만 로즈는 합류한 마를린에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를린, 내가 현장에 도착해서 중국인 승객에게 하는 말을 중국어로 통역해서 전달해줘. 할 수 있지? 마를린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불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한 승객 같은데 왜 굳이 중국어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현장에 도착했고 잠시 뒤 저는 로즈의 현명함에 놀라며 궁금증을 해결했답니다. 로즈는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살피고 본인을 이 항공기의 사무장이라고 다시 소개했어요. 차분한 목소리와 온화한 표정의 로즈는 친절하지만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승객 여러분, 오늘 항공기는 여유 좌석 없이 탑승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소량의 기내식 및 와인 서비스 등은 더블 제공 가능합니다. 그 전에 서비스 이용객인 승객분들 또한 모든 분들의 행복한 비행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톤 앤 매너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를린의 통역을 듣던 문제의 중국인 승객은 당황했고 주변의 승객들은 모두 그를 빤히 쳐다봤어요. 단호하게 말하는 로즈를 보고 중국인 승객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인상을 쓰며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정당한 비용을 내고 탑승했으니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로즈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이용객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다양한 국적의 탑승 승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모두가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승객들이 중국 승객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로즈의 말이 끝났고 메를린의 통역도 끝이 났죠. 화를 내던 중국인 승객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 순간 옆에 앉아 계시던 중국인 할머님 한 분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중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나 나라 망신을 시켜도 되는 거야? 겉만 번지르하면 뭐해? 차고 있는 그 금시계도 짝퉁 같아 보일 정도로 못났구먼. 망신을 당할 거면 혼자 당해. 중국 사람 모두 창피하게 하지 말고. 그러자 주변의 모든 중국인 승객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말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빨리 다시 신발을 신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가? 엄마, 저것 좀 봐. 저런 아저씨랑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게 너무 창피해. 등등 로즈의 현명한 대처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민폐 중국인 승객의 얼굴이 울 것처럼 일그러지며 조용히 신발을 신었어요. 저와 마를린은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며 로즈에게 물었어요. 로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던 거예요? 로즈는 웃으며 말했어요. 중국인 승객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는 편이야. 가끔 저렇게 엉뚱한 걸로 고집을 부리지만 어디서든 자기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특히 자부심도 강하기만 해서 누군가 중국인으로서 나라를 망신시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지. 내가 신입승무원일 때도 탑승객 명단에 중국 승객이 많다는 차트를 보면 경가를 써버리는 애들도 많았어. 결국 그럴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국인 승객은 중국인 승객으로 해결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지. 저와 메리는 로즈의 현명함에 박수를 치며 놀라 그렇게 잠깐의 고비를 넘기고 마무리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니 비행기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마를린 또한 통로 쪽 승무원 전용 좌석에 착석해 아까의 사건을 되새기며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쉬는 도중 저는 문득 최근 휴가 때 치과에 들렸던 일이 생각나서 마를린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턱에 통증이 있어서 도심에 유명하다는 치과에 갔는데 대기도 2시간 넘게 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 프랑스에선 아플 때 치료받는 게 너무 어려워. 치료가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그렇게 이야기 중 로즈에게 음료 서비스 안내 호출이 왔어요. 호출을 받고 마를린과 준비하는데 턱에서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 타임만 끝나면 벙크 쉴 수 있어. 참고 서비스를 계속했지만 자연스럽게 미간에 인상이 써졌어요. 그때 한 남성 승객분께서 제가 인상 쓰는 걸 보고는 어디 아프냐고 말을 건넸죠. 저는 프로의 모습이 아닌 아픈 모습을 들킨 게 부끄러웠지만 너무 친절하게 물어보셔서 작게 대답했어요.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했는데 또 재발했나 보다라고 괜찮다고 걱정해 주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어떻게 안 좋냐며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고 자신을 한국의 치과 의사라고 소개했어요. 휴가로 프랑스를 방문하는 중이라고 하시며 저에게 명함을 건네 주었어요. 지성준 치과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프랑스에서 치료받았던 내용을 말씀드렸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통증이 이해가 되었어요. 사실 저희 프랑스는 의료 시스템도 복잡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대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죠. 선생님은 명함에 따로 SNS 아이디까지 적어주시며 꼭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들르라고 했어요. 마침 얼마 뒤 한국행 비행기 일정이 있어 한국에 가서 휴가도 보내고 치료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선생님의 친절함과 마지막에 꼭 들리세요. 라며 살짝 웃는 눈웃음이 너무나 멋져 더 빠르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했던 점은 은은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겪은 유럽인들은 주로 땀 냄새가 많이 났고 아까 경험했지만 같은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승객들은 힘든 악취가 풍겼지만 한국 의사 선생님은 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이 났어요. 저는 남은 승객들의 서비스를 하면서도 계속 지성준 선생님에게 시선이 가는 걸 멈추기가 어려웠죠. 선생님의 피부는 멀리서도 뽀얗고 반들거렸어요. 한국 여자분들 피부가 좋다는 걸 알았지만 남자분들도 좋다니 놀라웠죠. 저는 서둘러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자리로 돌아와 마를린께 명함을 보여주며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마릴린의 눈이 반짝이며 무조건 스케줄을 맡아줄 테니 빨리 한국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저는 흥분한 마를린에게 한국에서의 치료가 괜찮을까? 라고 질문했어요. 마를린은 저보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의료 서비스로는 전 세계 어딜 내놔도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진료비도 정말 저렴한 데다 의사 선생님들 실력이 매우 우수해서 프랑스에서의 치과는 비교도 안 된다며 칭찬하더라고요. 치료를 했는데 아픈 거면 잘못된 치료일 테니 한국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데이트도 하라고 했어요. 젠틀하고 멋지기까지 한 선생님을 알게 되었으니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저보다도 더 들떠버렸죠. 그렇게 잠시나마 설렘으로 통증을 이겨내며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비행을 돌아보니 같은 아시아 승객이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해결하려 노력하고 설명드리면 컴플레인 없이 넘어갔어요. 오히려 저희에게 설명을 듣고 나서 빠른 해결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수고했다고 웃으며 얘기해 주시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중국 분들은 일단 화부터 내고 일본 분들은 앞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게 괜찮다고 하지만 뒤에서 따로 컴플레인을 걸죠. 일본 승객들의 속은 알 수가 없고 까탈스럽다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한두 번 느껴본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사로잡혔다. 어느새 보니 다시 좌석으로 가 착륙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착륙 전 승객들에게 착석 안내가 나가고 돌아다니며 확인을 하던 중 다시 치과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제게 웃어주시는 미소에 오늘 피곤하고 힘들었던 게 싹 잊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승객분들은 항상 밝게 미소 지어주셔서 승무원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죠. 치과 의사 선생님의 미소가 더 빛나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한 후 선생님은 스케줄이 잡히면 미리 연락을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내리셨어요. 저는 방긋한 미소를 보내며 알겠다고 답변한 후 다른 승객들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일정을 조정하여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롭게 느껴지던 인천공항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더 화려하고 아늑한 인천공항이 절 반겨주었어요. 도착 전 미리 지성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한 번 더 상세하게 오는 길을 설명해 주셨어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인천공항에서 콜택시를 타거나 치과가 있는 강남역은 한 번에 오는 공항버스를 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친절한 안내 데스크를 통해 공항버스 시간과 타는 곳을 헷갈리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죠. 따뜻하고 쾌적한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다 도착한 공항버스에 탑승했어요. 공항버스 기사님도 작은 캐리어까지 직접 실어주시며 너무나 친절한 미소를 건네주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한 번도 빠짐없이 친절함을 느끼니 치과 치료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버스에서 내려 지도로 치과를 찾았어요. 다행히 치과는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에도 굉장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도착해서 데스크로 갔어요. 예쁘고 단정하게 생긴 직원분이 절 맞이해 주시며 간단하게 접수를 해주셨어요. 잠시 뒤 직원분은 지성준 선생님이 있는 진료실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진료실로 향하는 중에도 쾌적한 시설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기구들을 보며 안정이 되면서 문득 예전에 한국이 메디컬 강국이라고 본 기사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힌다고 한 마를린 말이 떠올랐어요.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국에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한 게 신기했죠.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예약 없이 왔는데도 바로 치료가 가능했고 정확한 진료는 기본에다 중간중간 세심하게 제가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처음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깜빡 잠이 들 뻔할 정도로 부드럽게 치료가 마무리되었어요. 프랑스에서도 파리 도심과 외곽의 치과를 가봤지만 이렇게 친절한 의료 서비스는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치과만 오면 잔뜩 긴장해서 치료 후엔 어깨가 아플 정도였는데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진료가 끝나고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받은 후였어요. 이렇게나 꼼꼼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13만 원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외국인이라 좀 비싸게 나왔다고 미안해하셨죠. 한국인들은 5만 원 정도의 똑같은 치료를 할 수 있다던데 진짜 놀라운 가격이었어요. 문득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프랑스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가 떠올랐죠. 이런 의료 서비스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치료가 다 마무리되고 생각지도 못한 선생님의 제안으로 함께 간단히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선생님의 에스코트로 강남역 근처 유명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저는 치료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어요. 선생님은 비행기에서 저희 친절함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며 다음 우리의 만남을 약속하고 그날을 마무리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레이오버 후 다시 프랑스 파리에 왔지만 다음 휴가도 다시 한국행을 이미 결정했답니다. 다음 휴가는 더 길게 지선생님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너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다음 휴가를 또 한국으로 다녀와서 사연을 보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진상 승객 때문에 힘들기만 한 하루가 되었을 기억을 소중한 인연을 만나 한국의 훌륭한 의료 서비스 및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느끼며 행복한 휴가를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사연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